중량을 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게요, 제가 하나 들고 나면 두 개 못 들 게 정확하거든요. 그럼 내 실패 지점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고반복이라고 하면은 쪼그려뛰기 한 바퀴 뛰라 그러면 하잖아요. 한 바퀴 또 시키면 또 하거든요. 또 시키면 또 해요. 또 시키면 또 합니다. 어떻게든 돼요. 실패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 오늘은 저번에 링거님이랑 했던 운동을 다시 복습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마침 링거님 오늘 똑같은 걸 하고 계시네요. 가서 보조 한번 할까? 저번에 링거님이랑 하고 뭐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야, 조금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링거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하고 싶지만 시간에 대한 제약도 있고, 원래 제 스타일과 약간 섞어서, 그리고 지금 팔꿈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다친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중량을 너무 안 치다 보니까 가슴에 힘은 있는데 팔이 너무 힘이 이제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량을 그렇게까지는 못 치고 대신에 쉬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약간 제 스타일과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운동을 뭐 한 15년 이상 했고 되게 많은 선생님을 거쳐갔지만 정말 되게 많이 다양하게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링거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일 수도 있는데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 했던 거거든요. 저렇게 최고 중량까지 항상 치고 그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그걸 완전 잊고 살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내가 강도가 약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는 이제 부상이 아니고 약간 훈장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라 다시, 이런 느낌. 저번에 링거님과 운동할 때 저의 가장 실패의 요인은 얘를 안 챙겼어요. 얘를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초보자분들 이런 생각하세요. 벤치프레스 60kg 드는 주제에 보호장비 차고 있으면 꼴값더너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관절이 건강할 때 보호를 해야지, 망가지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무리가 안 오는데 일부러 찰 필요는 없고, 그러면 오히려 고립감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내 팔이 굵어진 느낌이야. 힘을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기 때문에 보호대 꼭 착용을 해주세요. 파워리프팅 스타일이라고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견과 미리 잡아놓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허리 아치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과하지 않게 약간 견갑 잡아놓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량은 엄청 많이 못 다룬다는 거. 여기 벤치프레스가 있는데 왜 파워레드에서 했지 저번에? 바가 더 가벼운가 저기가? 저는 올라탈까요 위로? 근데 제가 잘 안 깔려서 껴서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겨울에 네. 뭔가 더 운동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네네. 뭔가 그게 있나요? 일단 몸이 좀 굳어있고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부상당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날이 추울 때, 그리고 겨울에는 워밍업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빨리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자전거나 런닝머신으로 땀을 좀 내고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물 먹고 하다 보면은 금방 저는 좀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관절만 살짝 풀어주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이 슈퍼비스트는 그냥 껴놓은 채로도 도움이 되지만, 이 앞에 전완근에다가 이렇게 감아두시면은 기본적인 운동하실 때 되게 편해요. 좀 무게를 칠 때는 이 관절 사이에다가 좀 강하게 감아주시면 펴주는 힘을 도와주니까 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100kg인데 저번에 140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한 120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네. 어깨랑 네. 이두를 묶어줬잖아요. 아, 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가슴이랑 어깨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가슴을 하고서 어깨로 넘어가면 밀고 또 밀게 되니까 어깨를 좀 더 집중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중량 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가슴이랑 어깨를 묶지 않는 편인데, 그리고 가슴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어깨를 먼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했었는데, 저번에 링거님 했던 스타일은 휴식을 좀 길게 가지면서 중량을 치면서 벤치프레스 하나로만 가슴을 끝내버리니까 어깨 하는데 힘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윗가슴에 바깥쪽 약간 들어가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무조건 3분할, 4분할, 5분할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쭉 깔 필요가 없고, 처음에 4일은 뭐 4분할 하고 뒤에 3일은 3분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주에 어떤 계획을 잡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무게가 제가 120kg인데 고립을 걸면서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기가 좀 버거운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면서 컨트롤이 되면서 칠 수 있는 최대치의 무게를 치자. 그게 이제 벤치프레스로 치면 한 100kg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간과했던 거 뭐냐면 이 정도 무게가 되면 자세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 걸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140kg 원RM을 했는데 그걸 해도 펌핑이 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오래 했지만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배울 게 있는 거라서 많은 사람과 교류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디빌딩이 조금 교류가 부족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방을 많이 다녀야겠는데요. 의도적으로 약간 쉬기도 하세요? 디로딩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사람마다 아마 다 의견이 다를 건데, 강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기를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힘들 때 그러니까 그때도 링건님이랑 운동하고 다음날 쉬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 좀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은 그 다음날 운동이 또 영향이 가거든요. 근데 하루를 쉬어줌으로써 좀 더 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붙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이것도 근데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일주일을 쉬었을 때 저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수술을 한다거나 몸이 아파서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이렇게 일주일을 쉬어본 적이 있는데 한 달 쉬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너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하루를 쉬면 이틀 쉬고 싶어지고, 이틀 쉬면 3일 쉬고 싶어지는데 3일 쉬고 나면은 한 4일 쉬면 안 되나? 한 5일 쉬면 안 되나? 하루 더 쉰다고 문제 되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내 계획 안에 일주일 쉬는 게 포함이 돼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잘 없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게를 하나 빼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해야겠다. 또 겹치네요. 또 지난번 제 운동 파트너 그대로 하고 오늘 해보겠어요. 거울을 보지 말고 하라 그랬으니까 세팅을 한번 이렇게. OHP가 먼저인데 깜빡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OHP 무게 낮추지 뭐. 평소에 이제 스미스 하시는 거랑 뭔가 달라요? 그쵸. 저랑 하는 스타일이랑 좀 달라가지고, 저는 허리를 아치를 과하게 만들려고도 안 하고 그냥 중립 잡아놓고 어깨에만 좀 신경 썼거든요. 견갑의 움직임만. 그 링건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치부터 발끝에 힘 들어가는 거, 자기만의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좀 해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운동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해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중량을 치는 거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중량을 치면은 횟수가 줄어들고 중량을 좀 낮추면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총 볼륨은 어차피 똑같고 네. 그게 논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가볍게 해도 횟수를 다 채우면은 어차피 똑같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운동을 못 하니까 적절한 그거 무게를 찾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몸에 변화가 다르세요. 이게 중량과 횟수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도 사실 정답이 없죠. 근데 정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8에서 12회인 건데, 그것도 사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8개에서 12개, 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고중량 고반복이 되는 건데 8개 안쪽, 그리고 12개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보디빌더는 데드리프트를 200kg를 들 수 있고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죠. 근데 체조 선수들은 턱걸이를 30개 해요. 근데 데드리프트를 200kg 못 들기도 합니다. 근데 파워리프터들은 데드리프트 300kg, 400kg 드는데 턱걸이 한 개도 못 하기도 합니다. 보디빌더들은 어느 하나 극단적으로는 잘 못해도 어중간한 부분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구간을 잘했을 때 몸이 예쁘게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에서 12회라는 게 나오는 것 같고, 고반복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링건님이 덤벨은 나는 반복수를 많이 한다 라고 했는데
10개 조금 더 했거든요. 그게 고반복인 거예요. 100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중량 치는 것보다 개수가 반복되는 게 관절이 더 많이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량은 개수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패 지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관절을 쓸 수 있는 범위도 한정돼 있는데, 고반복이라고 하면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관절을 계속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좀 다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아예 중량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고반복이나 초고중량은 좀 피해주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량을 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게요, 내가 하나 들고 나면 2개 못 들 게 정확하거든요. 그럼 내 실패 지점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고반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운동장 쪼그려뛰기 한 바퀴 뛰라 그러면 하잖아요. 한 바퀴 또 시키면 또 하거든요. 또 시키면 또 해요. 또 시키면 또 합니다. 어떻게든 돼요. 실패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반복보다는 고중량이 좀 더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 고중량도 초고중량으로 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8에서 12의 범주 안에서. 이건 좀 무겁다. 제가 회원님들 운동을 시킬 때도 그런데요, 중량을 기록을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야지 점진적 과부하, 내가 저번에 100kg 들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105kg를 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량이 온전히 내 근육에 실릴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선수들이 140 들던 사람이 145kg로 늘었다 그래서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이 좋아지는 거지. 그게 근육이 온전히 실렸을 때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중량이라는 게 그날 컨디션이, 운동이 잘 되기도 하고 더 잘 먹기도 하거든요. 자세가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 오늘 맞는 중량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100kg로 운동을 했는데 오늘 100kg가 택도 없어. 90으로 하니까 저번에 100kg 했을 때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중량이 조금 힘드니까 중량을 조금 더 낮춰서 반복 세에 좀 초점을 두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나 어떤 펌핑에도 초점을 두던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냥 그날 지금 내가 운동할 때 그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무게가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네. 그냥 일주일 그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쉬어버리면 하루 더 쉬고 싶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주일 쉼으로써 정말 열을 쉬어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고 무게도 더 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안 그런데 난 일주일 쉬었더니 너무 하고 싶어지던데,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이 일주일을 쉬었더니 운동이 너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맞는 방법인 거죠. 저는 일주일을 쉬었더니 운동이 하기 싫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오버헤드 프레스는 조금 가볍게. 이렇게 프리웨이트로 스탠딩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고립감이 굉장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프리웨이트 동작을 안 하면 말 그대로 내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동성에 대해서도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냥 위로 미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거든요, 살짝. 이렇게 해서 정거근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어떤 몸의 기능적인 것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중심에 잡아주는 근육들, 소근육들, 어떤 정거근 이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꼭 추가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 (4분) 쉬고 15개 또 채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1분 쉼으로써 15개 했던 게 지금 11개로 줄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씁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량 치고 하던 시절에는 좀 나이 어렸거든요. 40살이 넘다 보니까 몸에 부담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중량을 치고 이렇게 따라 하기보다는 제 방법과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원RM을 치고 이런 건 이제 저한테는 좀 부담이고, 8에서 12에 그 안쪽 중량을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빠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느리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동성이 좀 안 나오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더 그냥 쭉쭉 뻗으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깊이 늘리고
깊이 보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프론트 레이즈를 손등이 위로 가게 했었는데 오늘은 엄지가 위로 가게 뉴트럴 그립으로 하겠습니다. 프론트 레이즈를 하면은 확실히 여기 가슴과 어깨 갈라지는 이 부위, 쇄골 끝에서부터 연결되는 부위가 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프론트 레이즈 영상에서 네. 달린 댓글에서 프론트 레이즈가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고 네. 분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가 종목이 없죠, 인기가. 덤벨 프레스로 이제 9개를 먹을 수 있어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깨는 대부분이 전면은 어깨를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측면 옆으로 넓어 보이는 것과 후면 뭔가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면에 신경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근데 전면이 좋아야 어깨와 가슴 중간이 차면서 이만큼 여기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 전면이 약점이에요. 신경 쓰셔야 돼요, 전면을. 벤치프레스도 전면 어깨 들어가고 프레스는 다 전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면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커트 했으면 익스텐션 찰 필요가 없는 거죠. 앞쪽 허벅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 운동과 근육의 어떤 사이즈를 올려주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저번에 링거님이랑은 드랍 세트로 2번 낮춰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몸져 누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단일 세트로. 그래서 그날 사이드 레이즈 그렇게 묶어서 하고서 고립감은 잘 없었어요. 왜냐면 들기 급급하니까. 근데 다음날 여기 엄청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단일 세트로. 링거님이 눈에 띄니까 힘들어요, 더 왠지. 자꾸 볼 때마다 힘들어, 괜히. 엉덩이를 붙이면 안 되네. 엉덩이를 띄었어야 되네. 와, 저걸 또 드랍으로 하네. 오늘 링건님이 했던 운동 그대로 한번 제가 따라 해봤는데요. 똑같이는 못했고요. 중량도 조금 떨어지고 쉬는 시간도 조금 줄이면서 약간 순서도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링건님 운동을 오늘 따라 해보면서 느낀 총평, 기존 제 스타일과 지금 섞였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그럴 건 없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혼자 해도. 왜냐면 기존에 제가 했던 거랑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링건님도 나중에 내 거 시키면 똑같이 힘들어할 거라는 소리예요. 루틴이 바뀌기 힘들어요. 쉬는 시간 짧게 해가지고 내가 조지면 분명히 힘들어할 거야. 그 얘기 뭐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는 새로운 거라는 거에 대한 거에 내 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한 거야, 그것도. 중량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새로운 거를 배우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중량도 바뀌고 쉬는 시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그런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자극이 딱 좋으면 와, 이게 정답을 찾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발전을 하고 많이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링거님의 운동을 해보시고 네. 별 5개 중에 별 몇 개예요? 5개죠. 5개 반, 6개. 왜냐면 저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기본적인 거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정했구나. 제가 그 영상 얼마 전에 찍었잖아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저의 운동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